안녕하세요. 재미렌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다시 이렇게 동영상 앞에서 여러분 앞에 찾아뵙습니다. 모처럼 얼굴 보여주는 것 같죠? 예, 저도 모처럼 야외 촬영을 안 하고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지난 12월 16일이죠.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 또 한 번의 이제 정책이 발표됐는데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12, 16 부동산 대책 이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집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재미라는데 지금 상담을 하셨는데 그걸 이제 토탈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뭐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저도 뭐 신이 아니니까 100%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책상에 앉아서 유튜브만 찍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직접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돌아가는 부동산 정책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도 오늘도 파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부동산 실물 경제가 돌아가는 걸 직접 전해드리기 때문에 아마 다른 유튜버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많이 부족하죠. 구독자에서도 우선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지만은 저한테 구독하기 누르시면서 계속 애청해 주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그분들보다 더 좋고 더 알찬 그런 방송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좀 알아주시고요. 우선 이제 그 정부가 갑작스럽게 발표했죠. 예고도 없이 발표를 했는데, 이 보면은 제가 이제 부동산 정책을 계속 몇 번이고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이 나왔어요. 어떤 결론이냐? 우선 다주택자들, 이분들은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안 줬으니까, 팔지 말고 기다리는 게 좋고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최고로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그래서 무주택자들과 1가구 1주택자들은 빨리 주택을 마련하시고 조금 더 좋은 곳, 새 아파트로 이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황을 설명드리고 결론을 내어 드릴게요. 우선 정부가 이번에도 또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거의 한 8번째 정도 부동산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한 4개월마다 한 번씩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잊어버려요. 솔직히 수요가 없는데 가격이 왜 뜁니까? 그리고 공급이 엄청 풀렸는데 가격이 뛸 수가 없죠. 이걸 정부가 항상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주택이 항상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투기 세력들, 다주택자들한테 책임 전가를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집값 못 잡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택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 주택 보급률 한 96%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96% 하니까 이제 어느 감인지 모르죠. 그리고 약 한 최소한으로 15% 정도 주택이 부족한데 이렇게 하니까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실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며칠 전에 이제 북일에 호반 서밋 분양했잖아요. 1블럭하고 2블럭 지금 총 한 1,400가구가 조금 안 되는데 여기 분양을 하는데 총 분양자가 35,00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9억 이상 그 대출이 안 되는데도 현금 부자만 35,000명이 지원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즘 또 주택법이 바뀌어가지고 세대주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만 5천 명의 무주택자가 우선 있다는 거예요. 현금 부자들만. 그러면은 3만 5천 명이면은 3기 신도시 교산지구가 3만 가구 정도 공급을 하니까 최소한의 교산 신도시는 하나 있어야 돼요. 아주 작게 보니까. 그러면은 서울에서 청약하지 않는 무주택자들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최소한의 30에서 100만 가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택 부족한 게. 그러면 앞으로도 주택이 엄청 부족합니다. 정부는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가 주택을 무조건 사지 말고 기다려라. 즉 주택 거래를 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만 좀 정책이 되어 있어요. 다주택자들한테는 뭐 주택을 몰팔게 알게 되어 있죠. 뭐 6개월 시한 줄 테니까 팔라고 하는데 이거 갖고는 다주택자들이 안 팔죠. 왜 그러냐면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1년 정도 기간을 주면서 양도세 전혀 안 받을 테니까 주택을 팔아라. 솔직히 이 정도의 파급적인 대책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다주택자들이 빨리 팔 건데 이거는 6개월 내에 즉 부동산 규제 정책이 발표되면 또 눈치 보느라고 거래도 많이 없습니다. 하물며 급매물도 나오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안 팔죠. 웬만한 당근 가지고는 당근을 주려면은 확실하게 줘야죠. 한 1년 딱 주면서 양도세 안 받을 테니까 무조건 팔아라.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당근이 너무 작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보면은 전세에 대한 보완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제가 올 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특히 이번에 12, 16 대책 이후로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전세에 대한 부족이 없는 거죠. 즉 이사를 못 가게 만들어 놨으니까 새로 전세를 구입하려는 청년들, 신혼부부들, 뭐 월세에 살다가 전세로 이전하고 싶은 분 이렇게 수요자들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한마디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면은 전세 가격이 오르면 또 집값을 또 치고 올라가는 거죠. 단순히 뭐 공급 정책으로서는 뭐 관리 처분 인가 난 곳만 뭐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 하는데 솔직히 뭐 서울시에서 관리 처분 인가 난데 재건축 재개발 토탈에서 아마 일반 분양은 10,000 가구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물량이 엄청 작아요. 이거는 뭐 공급 대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급에 대한 정책은 아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번 또 부동산 규제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예 거래를 못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라. 결론은 이거밖에 안 나와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만해야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냐 그러면은 서울시 취득세가 많이 부족하죠. 세수 부족이죠. 이런 부작용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을 전혀 안 해준다. 그 다음에 9억이 넘는 거는 뭐 한 20% 정도밖에 안 해준다. 이건 대출이 또 너무 묶여 있어요. 그 다음에 전세 대출 해준 사람들 9억 이상 아파트를 살 때는 또 회수한다. 자금을 너무 묶어놔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내년에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자금 흐름이 안 좋으면요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규제를 풀으니 어떻게 합니까? 특히 건설회사들 주택시장에서 거의 손 떼고 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조합들 다 문재인 정부 이후로 밀었잖아요. 이렇게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 그냥 땜빵식으로 묶어놓으면은 이것도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터지면 또 폭등이에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예전과 같이 이렇게 규제 일반으로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급에 대한 것도 살려줘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 똑똑합니다. 저도 어떤 때 상담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이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 분들한테 규제만 한다고 그게 넘어갈 줄 아냐? 이제는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2, 16 대책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왜냐면은 그 전에 벌써 매물이 다 실종됐어요. 재건축, 재개발 된다는 말만 나왔던 곳은 모두 다 매물이 다 없어졌어요. 저희 손님들도 저한테 매물 좀 구해달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매물이 없어요. 어쩌다 하나 나온 거 아주 막 엄청난 높은 가격으로 나와가지고 거래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여기에서 또 대출까지 막아놓으니까 더 힘들어진 거죠. 이렇게 규제 정책이 많이 나오면은 결론은 또 현금 부자만 또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일의 호반 서밋이 지금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도 현금 부자들만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돈 없는 분들은 거기에 청약하고 싶어도 청약을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정부는 이런 걸 감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제일 무섭다고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가 이제 살펴보면은 보통 2주택, 3주택자들이 한 최고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낼 것 같아요. 뭐 더 이상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10년 동안 낸다고 하면은 약 한 4억에서 5억입니다. 종부세 10년 동안 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최소한 2가구 3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4억에서 5억 오를까요? 훨씬 더 많이 오르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팔지 않을 것 같고요. 팔아도 양도세 때문에 무서워서 팔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안타깝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주택자들이나 1가구 1주택자들이 제일 피해가 많은데 무주택자들은 빨리 규제 정책하고 상관없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1가구 1주택자들은 헌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고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가는 그런 정책을 계속 펼쳤으면 되겠어요. 정책이 아니라 그런 계획을 잡으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12, 16 부동산 규제 정책은 오로지 아무것도 하지 말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단 무주택자들이나 1가구 1주택자들은 조금 더 노력해서 내 집 마련하시고 조금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시고 강남하고 가까운 쪽으로 조금 더 이사하시고 이런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한테 다시 한번 제가 참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공급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은 집값은 잡을 수 없습니다. 서울에 주택이 부족한데 원하면 경기도에 주택 짓지 마시고요. 재건축 재개발 빨리 풀어서 주택 공급하는 게 집값 잡는데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재미있는 유튜브는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요. 상담 전화 할 때요.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 하지 마시고 재미있는 전화번호 제가 밑에다가 적어 드릴 테니까 핸드폰으로 전화 주세요. 제 실장님이 자꾸 저한테 연락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전화 주시고요.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하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재미있는 오셔가지고 상담하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 전화 상담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상담하십시오. 언제든지 상담 다 해드릴 테니까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한테 재미있는 유튜브 좋다고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그것만 족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